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영토에 산 것은 불과 1000년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와 그리고 바다 그리고 일본 열대의 일부분을 역사 활동의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Dr. Myung-Chul Yoon is a professor emeritus of history at Dongguk University and is currently professor of archaeology at Samarkand State University of Uzbekistan. His research focuses on the history of the Goguryeo period from the 1st century BC to the 8th century CE, as well as East Asian maritime history. He's published over 60 books and numerous journal articles. He's also a poet and explorer and has published 14 books of poetry. Yes.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But a lot of people have misperceptions and misconceptions about East Asia and Korea. 첫 번째, 한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이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코리안 페니슐라 한반도에서만 전개되었다. The Hermit Kingdom and the Land of Morning Calm. 이거는 주로 19세기 말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억압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다. 이런 주장은 최근에 중국 정부와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나는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라시아 세계의 지도입니다. 제 이론에 따르면 6개의 횡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텝 로드, 그리고 실크로드, 그리고 머린 로드가 우리 한국을 향해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네이션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C 15세기경에 우리 한국민의 조상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는 주민들의 전면적인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워낙 토착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문화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긴 역사상에서 2번 외국에 의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한민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라든가 몽골 아니면 트루크, 유라시아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생활 공동체이고 문화 공동체이고 역사적 공동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론에 따르면 8개 플러스 알파의 방향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루트는 바이칼 레이크, and 스텝 로드, and 머린 로드. 이 세 가지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기원 그랬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 한국은 의외로 북방 유목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몽골 and 알타이 초원. 그러나 인도를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가장 무난한, 가장 적합한 표현은 북방에서 내려온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동방에서 온 해양 남방 문화도 섞였다. 이것이 가장 퍼펙트. 이것은 한반도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현재 북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을 저는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Chinese civilization, one, and the second, Northern civilization and Eastern civilization.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Eastern civilization에는 코리안 한반도, 일본 열도, 만추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의 동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좀 더 좁혀보게 되면은 동아시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지역은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Sea. 그래서 동아시아 지중해라는 역사 모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멀티내셔널, 다국간 지중해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한 가운데에 있고 지경학적으로 허브에 있고 문화적으로 인터체인지에 있고 그리고 지오멘탈로지 이것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지오멘탈로지 입장에서는 허투에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장과는 다르고 한국은 이렇게 한반도만이 아니라 실제로서는 이런 동아지중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에 만든 지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형태에서 한 것은 불과 1000년밖에 안 되고 그 이전에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와 그리고 바다 그리고 일본 열대의 일부분을 역사활동의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를테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고조선은 영어로 올드 조선이지만 저는 프로토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은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거는 고조선에 관한 저의 책입니다. 고조선의 영토는 현재 만추리아, 요동반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만주에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북부 지방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그 증거들을 제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돌맨, 두 번째는 브론즈 스워드, 세 번째는 브론즈 미러스, 네 번째는 포터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총 4만 기 이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블루 클라이스 돌맨, 레드 클라이스 데거. 이것은 현재 중국 땅의 요동반도에 있는 고조선의 고인돌입니다. 이거 매우 큽니다. 이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평양, 북한의 수도인 평양 근처에 있는 고인돌들입니다.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그 지역만 2만 기 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 이북에 있는 고인돌과 그리고 현재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고인돌은 형태가 다릅니다. 그것은 스타일의 차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것은 고조선의 전형적인 칼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아름답죠? 그런데 색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의미, 미닝과 그리고 로직, 숫자를 발견합니다. 1, 2, 3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살상용이 아니라 분명히 의례용입니다. 이 칼은 현재 요섭지방 아시죠? 랴오뚱반에 섰죠. 요섭지방 이것은 요동지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일본 열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실사한 것인데요. 이것을 그린 사람은 나의 와이프입니다. 이것은 청동 거울인데요. 중국의 청동 거울과 우리 한국의 청동 거울과 북방 유목민족들의 청동 거울은 스타일이 다르고 문양이 다릅니다. 아이콘이 다릅니다. 다만 일본 열도에서는 AD 3세기경에 중국 동경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한국에서 건너간 동경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만여 개, 13,000개의 선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 동심원이 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는 0.3mm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테크놀로지를 입증합니다. 청동거울과 청동검을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지도에 대한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가 개념과는 달리 문화 개념으로 볼 때 확실한 것은 적어도 이 지역은 우리 한민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고인돌도 이런 지역에서 이런 발견이 됩니다. BC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는 고구려 백제 신라카야라는 고대 국가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국가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첫 번째 출발한 것은 현재 중만주 지역과 압록강 중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조선과 고구려는 발생한 곳 자체가 현재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 밖의 만주 일대라는 겁니다. 건국자는 주몽이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이븐이라든가 스카이는 중국적 천이 아니라 오히려 북방 유목민족들의 천, 즉 탱그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당연히 고구려 사람들은 조선을 계승했고요. 그리고 북방 초원 유목 문화를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고구려를 세운 추모의 아버지 하늘신이라는 해모시인데요. 현재 평양에 가면은 시조의 무덤에 이런 그림을 현재 북한 사람들이 그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1983년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7,000년 정도부터 해양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뗏목을 타고 항해할 때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해모수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절강성서 한국까지 뗏목을 타고 3번 건넜습니다.
한 번은 17일 동안의 흑산도까지 왔고요. 또 마지막 항해는 중국, 그다음에 한반도, 제주도, 일본까지 43일간 탐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열흘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뗏목을 수리하느라. 제가 이렇게 몸은 약해 보여도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강합니다. I look weak, but trust me, I'm not.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 중국 학생들이나 또는 일본 연구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고구려 영토는 실질적으로 이게 영토고요. 이것은 간접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 이론이고요. 이쪽은 인플루언스 에리어. 그건 영향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 부분은 이렇게 북방의 타이거 문화권, 초원유목 문화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배하지는 못하고 각각 영향을 끼쳤을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중국도 몽골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국 사료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고구려 전성기 때 중국은 400년 동안 분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변에 있는 많은 종족들이 중국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루하니까 잠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연이라는 나라는 몽골계가 세운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서쪽으로 가서 지금 카프카스 산맥에 머무르고 일부는 현재 불가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반대 롬바르디아 평원까지 가서 나라를 지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은 아바르 한국입니다. 그때 고구려는 남북으로 분단된 중국을 상대로 해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했고 그래서 정치력이 강해졌고 무역망이 활발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광개토 태양이라고 알려져 있고 기념비인데 6.39m가 됩니다. 그리고 1775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비가 크다. 광개토 태양이 영토를 넓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고구려가 지향했던 세계관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에서 구축한 평화체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 한국 문화권은 주변 지역을 침략하는 성격이 별로 없고 늘 평화와 공존을 지향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의 무덤인데요. 직경이 66m가 되는데 9층의 피라미드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덤이 현재 중국에 있는 만주에만 12개가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또 오십시오. So please come Friday. 그리고 고구려는 427년에 지금 현재 북한 땅으로 천도했습니다. 고구려의 무장력인데 AD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벽화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무장력입니다. 심지어는 투르크인들도 이거보다 한 100년쯤 늦게 암각화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먼저이죠. 다음에는 백제입니다. 백제는 고구려에서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고구려랑 싸움을 했지만 나중에는 신라랑 싸움을 했습니다. AD 4세기부터 일본 열도로 진출했습니다. 이것은 백제 첫 번째 수도인데요. 여러분들 이 강이 바로 그 유명한 서울의 한강입니다. 이것이 팰러스의 성벽인데요. 바로 물가에 붙어 있다면 이것은 항구 도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상의 많은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울도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은 올림픽이 열렸던 몽촌 토성인데 고구려인들이 사용했던 군사성입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에는 이렇게 고구려와 비슷한 백제의 피라미드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이런 피라미드형 무덤이 현재 만주 지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나는 70번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있습니다. 가장 늦게 시작된 나라인데 파운더는 파켜코세 칸이라고 부릅니다. 칸, 징기스칸, 주로 알타이어에서 왕, 나라에 쓰는 말이 바로 한 칸입니다. 징기스칸, no. 징기스칸 is correct. 칸 is 우리 코리안 한국 same. 또 알타이어에서 한은 똑같이. 그리고 제가 논문을 썼을 때 인류 역사상에는 39개의 카나테가 있었습니다. 카나테,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은 그만큼 알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강, 한글, 뭐 등등 전부 다 한이죠. 이것은 신라 전성기 때 올라온 거고 고구려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이 이건 좀 과장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구려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전공자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는 전성기 때는 물론 여기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가 고구려가 직접 지배한 것이고 관리를 파견한 직접 지배고 나머지는 간접 또는 영향권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5내기 6세기경에 신라는 북방에 있는 흉노 문화랑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무덤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무덤을 열면은 바로 흉노와 스키타이 문화의 유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The Palace Found of 신라,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신라의 왕관입니다. 이 현재 지구상에서 금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바로 신라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현재 카자흐스탄 알마티 근처에 있는 이식고분군인데 세계에 알려진 스키타이 문화이고 이 금관과 이 금관이 유사하다는 주장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야는 좀 늦게 시작했고 이 나라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티 스테이트, 즉 그리스나 로마의 폴리스와 같은 조그만 도시국가 연합이 가야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주로 바닷가에 있었는데 여기 있는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가면서 다시 가야가 이 내륙에서 성장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근거하면 이미 BC 4세기부터 가야에 있는 주민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료에 근거하면은 BC에서 AD를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갑니다. 지금도 일본 가는데 가장 가까운 곳은 부산입니다. 바로 부산 옆이죠. 가야의 고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부산 지역에 있는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이렇게 여기도 기마무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람도 잘 모르지만 한국은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 책은 한국 해양사입니다. 이 책은 베트남어로 번역이 됐고 중국에서 번역하기 위해서 꽤 애를 썼지만 결국은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결국은 중국어로 책을 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로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고구려인들의 해양활동로를 그린 것이고요. 백제 해양활동로를 그린 것이고 이 시기에 중국은 북위는 바로 여기 있었던 선비족이 내려와서 세운 국가이고 여기 송제 양지는 이 지역에 있던 세력들이 도망가서 여기 세운 나라들입니다. 신라인들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유물과 그리고 일본의 역사 기록, 즉 일본의 고사기, 일본서기의 건국시다를 보면은 가야계도 있지만 신라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세력도 같고요. 제가 일본 고대사에 관한 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요. 바로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거대한 국제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한민족도 중요하겠지만 당나라가 최종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현재 동아시아의 중국, 한국, 일본이라는 세 개의 체제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전쟁은 70년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The Great Game이죠. 헤게모니, Economic Power, Culture Collapse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에는 고구려와 함께 중국 세력이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와 모든 나라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합니다. 기본 구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동원된 병력이 113만 3,800명입니다. 중국 측 기록입니다. 수나라는 졌고 수나라는 40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So Sui dynasty loses that war with Goguryeo and collapses in 40 years. 중국에서 당나라가 당태종이 공격을 시작했고 10만여 명, 500척의 전선, 4만원 척의 해군. 결국은 마지막 전투에서 당태종은 패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말 그대로 당나라, 신라가 연합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백제 외연합군이 패배하면서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도에 이렇게 많이 산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시 일본 정부와 백제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의미를 살펴보면 중요한 것은 이때 일본국이 처음 성립된다는 겁니다. 일본국이란 명칭과 함께 통일국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발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이런 증거들은 한국의 삼국유사전 주로 중국의 사료의 초기에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본 측의 기록에 따르면 발해 국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이렇게 고구려를 계승하고 영토를 차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발견되는 이런 목관이라든가 아니면 세라믹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견고려사, 고려사. 그래서 당시 초기에 일본에서는 발해를 고려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인들은 바로 이렇게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연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구려, 발해 등등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증거들이 기록이나 도편을 통해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사례에 근거한 발해 영토이고요. 특히 이렇게 프리모르스키, 연해주 지역, 하바로브스키 지역은 러시아 학자들의 고고학적 발굴을 토대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제 분야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다른 전공자의 그림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발해의 궁의 모습입니다. 이건 정문. 발해인들은 저는 아시아의 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220년 동안에 이 바다를 공식 엠베서더, 사절단만 34번을 보냈습니다. 1100명의 민간인이 건너갔다가 쫓겨온 적도 있습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배를 타고 지금 북해까지 왕복한 사람입니다. 90일간. 그런데 동해바다는 정말 어려운 바다입니다. 한겨울에 동해바다는 건너기 힘듭니다. 그런데 발해인들은 북서풍을 타야 되기 때문에 늘 동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의 바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일본 학자나 아니면 일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한국 사례에는 전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주로 일본이나 중국 사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대하던 시간이 왔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Finally, the time has arrived that you were all waiting for. This is the end of the lecture. Thank you all very much. Thank you so much. So why don't we give an opportunity to our speakers to ask questions of each other? So, Professor Westa, do you have any question for Professor Yoon? Absolutely. I find the exposition fascinating in terms of looking at the various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